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창원 LG 대 한국가스공사. 창원 LG는 시즌 초반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수 균형이 돋보이는 팀이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평균 득점보다 실점을 확연히 줄이며 수비 집중도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격 지표에서도 모두 리그 평균을 상회하고 턴오버율이 낮다는 점은 LG의 경기 운영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격 리바운드 비율이 높고 세컨드 찬스를 살리는 구간에서 경쟁팀보다 효율적으로 점수를 쌓아간다. 수비에서는 하프코트 수비 완성도가 높고 상대 턴오버를 유도하며 빠른 전환으로 득점을 이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팀은 페이스를 의도적으로 낮추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한다. 또한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강도가 높아지고 주전들이 코트를 지키는 시간 동안 상대의 득점 효율을 눈에 띄게 하락시키는 양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홈 경기 특유의 압박감과 빠른 수비 전환은 상대팀의 공격 흐름을 어지럽히며 이로 인해 후반 점수 차를 벌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근 경기들에서도 4쿼터 실점 억제력이 극대화되는 구간이 관찰되며 이는 리그 평균 대비 LG의 후반 공수 밸런스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러한 점은 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며 해당 경기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서는 한국가스공사는 전반적인 공격 포텐셜은 나쁘지 않으나 수비 불안이 뚜렷하다. 라거나, 닉 퍼킨스, 벨랑겔, 김국찬 중심의 로테이션이 유지되며 공격 지표에서는 어느 정도의 득점 균형을 확보하고 있으나 상대 비율이 모두 높아 수비에서의 약점이 누적된다. 특히 외곽 수비와 리바운드 경합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즌 전체 평균 실점이 78점대에 이르고 있으며 리그 평균 대비 높은 파울 허용률과 낮은 수비 리바운드율이 문제로 꼽힌다. 최근 경기에서도 전반 초반에는 공격이 활발하나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슈팅 성공률이 떨어지고 턴오버가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강혁 감독 역시 최근 3연패 기간 동안 턴오버가 20개 이상 나온 경기들이 이어지면서 실책이 가장 적은 팀 장점을 완전히 잃었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리그 중위권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3쿼터 이후 수비가 붕괴되며 점수 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이는 체력 소모와 벤치 뎁스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스공사의 평균 페이스는 느린 편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집중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약화되면서 경기 전체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자유투 유도 빈도가 낮아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점도 후반 동력 저하의 원인이다. 상대가 리바운드 경합에서 주도권을 잡는 순간 세컨드 찬스 득점을 연달아 허용하며 흐름을 되찾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 역시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이 팀이 안정적인 경기 흐름을 유지하려면 세점슛 외곽 효율이 높을 때에 한정되지만 올 시즌 원정에서는 해당 지표가 하락세에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이 누적되면 창원 LG의 견고한 수비 시스템 앞에서 경기 후반 저항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양 팀의 페이스가 모두 느린 하프코트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 수비 효율과 리바운드 장악력의 양극화를 감안할 때 이번 경기는 득점이 많은 다득점 양상보다는 제한적인 득점의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창원 LG는 공간 활용과 공격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포제션 운영을 지속할 것이며 한국가스공사는 초반 슈팅감이 좋더라도 리바운드 싸움과 후반 실책으로 인해 공격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다. 전반에는 두 팀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득점이 오가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LG의 수비 집중력과 세컨드 유닛의 공수 밸런스가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경기에서는 높은 득점 폭발력보다 안정적인 수비와 폴 포지션에서의 효율이 승부를 가른다. 시즌 전체 통계가 보여주는 LG의 경기당 실점 억제력과 가스공사의 후반 집중력 저하를 고려하면 경기 총점은 평균 이하에 머무를 개연성이 높다. 리그 평균보다 낮은 페이스와 더불어 두 팀 모두 불필요한 속공 전개를 지향한다는 점 역시 같은 방향성을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후반부에 LG가 수비와 리바운드 우위를 통해 점점 점수 차를 벌려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수비 중심의 저득점 경기 흐름과 부합한다. 언더 양상 속 창원 LG의 6점 차 이상 승리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삼성화재. 한국전력은 최근 경기력 흐름에서 다소 기복이 있었으나 조직적인 연계와 블로킹 효율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승우 세터의 볼 배분이 이전보다 안정감을 찾으면서 공격 전개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윤하중과 박승수가 주요 공격 루트를 형성하며 득점 패턴이 다양화되고 있다. 다만 구교역의 장기 결장으로 인해 공격 폭이 좁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서브 압박과 리시브 후속 연결의 매끄러움이 한국전력의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며 3세트 이후에 득점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감독 교체 이후 전술적 정비가 이뤄지는 시점에 놓여 있다. 김상우 감독의 사퇴로 고준용 대행 체제가 가동되며 선수단의 집중도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부상 중인 송명근의 이탈은 공격과 리시브 밸런스 모두에 큰 타격을 주었고 팀 내 젊은 선수들의 경험 부족이 수비 전환 단계에서 잦은 범실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리시브 성공률이 리그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터와 공격수 간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며 블로킹 숫자 역시 세트당 1.6개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 요소로 인해 경기 초반 리드에도 불구하고 후반 집중력 저하로 세트를 내주는 경향이 뚜렷하다. 결국 이번 대결은 리시브 안정성과 수비 조직력에서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 한국전력은 세트 중반 이후에도 일정한 전개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팀으로 공격에서의 완성도보다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승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삼성화재는 감독 교체라는 내부 요인으로 인해 경기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부상으로 인한 전력 공백이 여전히 크다. 양팀의 최근 흐름과 세트별 점수 분포를 고려하면 긴 승부보다는 상대의 리시브 약점을 초반부터 적극 공략하는 한국전력의 단조롭지만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오버 양상 속 한국전력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GS칼텍스 대 한국도로공사. GS칼텍스는 최근 들어 팀 내 흐름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격 전개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에 속하지만 주전 미들 이주와의 부상 공백이 길어지며 중앙 블로킹 라인에서 불안한 장면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대신 최유림과 서채원이 번갈아 기용되며 버티고 있으나 세트 간 높이 싸움에서 상대에게 연속 득점을 허용하는 구간이 잦다. 외국인 선수 레이나 토코쿠는 부상 복귀 이후 컨디션이 완전치 않아 경기 도중 교체 투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격 효율 자체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디그와 리시브 연결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후위 공격 라인의 활용도가 올라가고 있으나 리듬이 끊기는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단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홈 경기에서는 이 약점을 서브 성공률로 보완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을 경우 팀 전체의 공격 템포가 눈에 띄게 빨라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시즌 초반부터 리시브 조직력과 세터진의 호흡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 잦은 풀세트 경기로 인해 체력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주전 블로커 배윤하는 가벼운 컨디션 저하가 보고되었으나 팀 내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탄탄한 일단 수비와 빠른 사이드 전개는 상대의 블로킹 라인을 흔드는 강점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공격수의 결정력 역시 시즌 중반 이후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다만 연속 듀스 상황에서 세트 운영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 장기전으로 갈수록 세터 교체를 통한 리듬 회복이 필수적이다. 최근 경기를 보면 주전들의 경기 감각은 단단히 유지되고 있으나 교체 자원의 활용 폭이 좁아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자주 발생한다. 원정 경기 특유의 집중력 저하도 일부 남아있어 3세트 이후 체력 분배가 경기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두 팀의 전력은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경기 양상은 긴 랠리와 세트 후반 집중력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GS칼텍스는 홈의 서브 리듬과 공격 효율 개선을 통해 경기를 길게 끌고 갈 여지가 있으며 도로공사는 리시브 안정성과 높은 블로킹 완성도로 흐름을 통제하려 할 것이다. 양팀 모두 주전 자원의 피로 누적과 주력 선수의 회복 과정이라는 상반된 흐름을 안고 맞붙는 만큼 초반보다는 후반에 갈수록 경기 흐름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오버 양상 속 GS칼텍스의 패배와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